본 영상은 2020년 6월 9일 진행된 총장 후보자 질의응답회의 내용을 삭제 없이 자막만 첨부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친애하는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교수 및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제21대 총장 후보자 질의응답회 2부 진행을 맡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 김동회입니다. 질의응답회 2부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는 교수협의회 질문 1개, 총학생의 질문 1개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답변하게 됩니다. 교수협의회 질문은 건국대학교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으며 총학생의 질문은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글로컬 캠퍼스의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본인 차례에 앞에 나와 있는 질문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탁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각각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자는 후보자의 답변이 1분 30초가 지났을 때 종을 1회, 그리고 2분이 지나게 되면 종을 2회 치게 됩니다. 2분이 경과되면 후보자는 즉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질의응답회의 마지막은 매진말의 차례가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개에 대한 질의응답 이후 이번 질의응답회에 교수와 학생 여러분들께 이번 질의응답회에 참여하신 마지막 매진말을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이 지나면 마찬가지 종을 2회 치고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질의응답회 순서는 1부 순서의 역순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상희 후보자님께서 2부 순서를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수협의회 총학생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질문 답변에 앞서 교수협의회 질문과 총학생의 질문의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받은 질문이 아닌데? 잠시 2부 진행에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부 순서는 1부 순서와 다르게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처음 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앞으로 사회경제적 변화가 늘상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있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의 일방적 결정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은 항상 수익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대화를 끝까지 추구하다가 그게 막다른 길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적된 피로감도 발전적으로 해소해야지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발언에 앞서서 각 교수협의회와 총학생의 질문 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진행자가 질문에 대해서 낭독부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디 있구나. 네, 예상 질문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총학생의 1번 질문입니다. 네, 총학생의 1번 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이 제21대 총장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어떤 건국대학교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좀 말이 안 맞죠? 총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겠죠, 그죠? 네. 총장 후보자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총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양한 실무와 경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 활동력과 교섭력을 최선으로 활용해서 학교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리고 그 학교 발전에 기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옳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총장으로 나왔습니다. 총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차례는 정경수 후보님의 차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라고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1분 동안 마지막 매진말 차례를 갖겠습니다. 시작했으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hink outside the box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깨고 고정관념을 벗어나자는 것이죠. We need to think outside the box. 본교 동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개방과 포용으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옵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조상희 후보님의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네, 다음 차례는 정경수 후보자님의 차례입니다. 교수협의 6번입니다. 네, 교수협의 6번 질문입니다. 현 교원 채용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보완하여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우리의 교원 채용 제도는 우수 교원을 채용하기에 매우 어렵게 생겼습니다. 매우 경직적입니다. 비탄력적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교수 채용을 하는데 이 업무가 과중해서 교무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 노동시장에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년 12달 학과에서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배수를 선발하되 학장 책임하에 단과대에서 1년 12달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합니다. 본부는 매일 면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수시로 교원을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에서 시급하면 시급한 대로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다른 학교에 우리가 그런 인재들을 뺏기지 않는 그런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단과대 학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정말 우수한 인재를 놓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총학생의 5번입니다. 총학생의 5번 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은 학생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신이 교시하에 훌륭한 창의인들을 길러서 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사회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 학생처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취창처에서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에 적합한 많은 강좌들을 열어주고 형식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전부 다 없었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열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학생들을 취업 지도를 많이 하는 그런 경험을 볼 때는 동종업계의 선배들,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귀담아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열어줘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하고 나서 자기 경력을 쌓아가는 문제, 그것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한 그런 졸업생들의 애프터 서비스로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학원들을 연계해서 대학은 그런 걸 하기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설령 졸업해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애프터 서비스 통해서 자기들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학교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진말 차례입니다.
저는 그 조교수 때부터 본의 아니게 입학본부장 서리를 시작을 해서 이 대학교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국대학교가 키워낸 행정의 키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발전은 구성원들의 단합,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된다면 구성원들의 그런 우수한 자질이 스스로 발휘되도록 그런 시스템적 뒷받침과 단합의 리더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인과 대학의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제도약의 큰 걸음을 이제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얼마 전 총장상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 행정 전문가, 경영 전문가 이런 분이 총장으로 와야 된다는 걸 설문 결과를 읽었습니다. 이제는 더 우리가 아마추어적인 행정에 이렇게 시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박성열 후보자의 순서입니다. 교수협의회 3번 질문입니다. 네, 교수협의회 3번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다양한 교수법 적용, 윤복합 과정개발, ICT 관련 교과목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기초교양과 기초학문 전공 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습니다. 대학 교육에서의 기초교양과 기초학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지원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대학에서 유일하게 대학 평가 2주기 대학 구조개 평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도 되는 2021년도에 3주기 대학 역량진단 평가가 있는데 그동안 대학 역량진단 평가와 더불어서 각 대학의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 및 교육부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에 비춰보면은 각 대학마다 똑같은 우리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키우다 보면 전공이 약하고 전공을 키우다 보면 교양이 약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경향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문과 학생들이 최소한의 어떤 이과적인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1학년 때 어떤 기초적인 수학이나 이런 기초 베이직에 대한 과목에 진단평가를 해서 그것을 보완해줘가지고, 왜냐하면 인문학을 하는 학생도 이과의 어떤 이런 그 경험이나 학문적 소양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거꾸로 뭐 이과 학생들한테는 지금 우리 학교도 하고 있겠지만 이과 학생들한테는 문과의 그 교양교육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하이브리드 아니면 크로스 오버로 해서 서로 교차돼서 1학년 때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역량의 수준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크로스로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의 6번 질문입니다. 네, 총학생의 6번 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였는지와 목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부담의 문제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특히 사립대학의 거의 모든 대학이 처한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도 없고 올려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등록금을 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과 실험실습 중심에서 좀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과생들에게는 특히 실기 실습 분야에 그만큼의 포션은 우리가 경감을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문과 학생들도 분명히 어떠한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교수와 인터랙션이 없는 것에 대한 대학의 경감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역시 대학은 재정을 수익 창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수익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미래지식교육원, 제가 원장을 했던, 그다음에 언어교육원,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그런 기관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립해서 뭐 미지원 같은 경우는 뭐 공격적으로 항공운항 서비스학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조리학과를 만들어서 새로운 학과 개발을 위해서 그런 데서 수익을 창출해낸다든지 아니면은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거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포스트에 우리 건국대학교의 브랜드에 맞는 동물병원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창출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등록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진말. 네, 매진말 차례입니다. 매진말.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냐. 저는 이제 제가 다른 후보와 갖고 있는 차별화. 저는 역시 교육공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군다나 교육실 서비스, 교육 패러다임이 바뀐 데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의 평가 지원 사업과 컨설팅 사업에 계속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학 평가 순위를 올리는 데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26년 동안 혜택을 받은 것을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 학교를 아주 높은 순위까지 끌어올리도록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조명환 후보자님의 순서입니다. 교수협의회 오원진. 네, 교수협의회 5번 질문입니다. 교수들이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학협력단은 제가 총장이 되면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진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의 그 연구비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대학이 이제 지금 한 연구비 수주가 한 9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한 1,300억 정도로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학협력단이 많은 직원분들이 사실은 그 교수님들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데 아직까지 교수님들한테 들리는 많은 불만들이 그거예요. 서비스가 좀 약하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연구비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해서 좀 사실 사용자 중심으로 산학협력단은 연구비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편안하게 잘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또 연구비를 더 따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산학협력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그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사실 피부에 와닿는 것은 좀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서 연구하면서 막 그것까지 신경 쓰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버거워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총장이 된다고 하면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연구비 수주 혜택을 정말 우리 학교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그 시스템을 좀 단순화시켜서 실제로 사용자, 우리 혜택을 보는 교수님들이 좀 편안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산학협력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총학생의 질문은 8번입니다. 네, 총학생의 질문 8번입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난 4년간의 우리 대학은 어떠하였으며 후보자님이 총장이 되었을 시 앞으로의 4년은 어떠할지에 대해 준비하신 정책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은 참 피곤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도 많은 분들, 학생들까지 참 피곤하고 사실 하루하루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면 내세운 것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총장이 되겠다. 그래서 학생이 좀 오고 싶은 대학, 좀 직원이 계속 여기서 막 너무너무 근무하고 싶은 대학, 우리 동문이 좀 자랑하는 대학, 이런 대학으로 좀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우리 구성원들의 그 아픈 상처를 그거를 좀 이렇게 만져줘서 이분들이 다시 학교를 바라보고 학교의 애정을 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끝까지 일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정말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 멀어진 건국대학교에서 멀어진 마음을 일단은 건국대학교로 다시 결집시키는 그러한 그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막 복잡하고 힘들게 많은 구조조항과 많은 걸 바꾸지 않아도요. 저의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 구성원들이 건대에 대해서 한번 그래 해보자. 한번 여기서 한번 끝장을 내보자. 이런 마음만 갖게 하면요. 저는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근데 지금 교수님들은 갖고 있는 포텐셜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싫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4년 동안은 우리 구성원들, 교수님들, 학생들을 만져주면서 직원들을 만져주면서 이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건국대학교를 우리 같이 모아서 힘을 합해서 일할 수 있는 좀 4년 뒤에는 정말 좋은 직장이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말 차례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건국대학교는 저한테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이 대학의 학생이 된 다음에 또 너무나 과분하게 모교의 교수까지 됐고 그러면서 기업을 창업하는 경험도 했고요. 또 국제학회에서 회장을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 15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30년 근속을 했는데 3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전 세계 유수한 대학이라고 하는 데 가서 교육 시스템도 다 경험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무대에서 15년간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글로벌 리더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세계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물학 교수이지만 그동안 30년 동안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총장이 돼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차례는 김성민 후보자님의 차례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신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 4번 질문. 네, 총학생 4번 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은 학생의 수업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우리 KU 미래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학은 여전히 우리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수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의 훌륭하신 연구 역량 또 이런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가로 귀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행정 서비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편리해야 할까, 얼마나 그 수업의 효율을 높일까로 귀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정책에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총장이 된다면 이런 학생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그 5번 스피치 때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월 1회 학생들과의 정례 토크
간담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월 1회라는 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나면 한 학기에 3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 충주 한 번씩 오가고 통합적으로 한 번 만나면 실제로 다 모이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월 1회라고 한 게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드렸던 말씀이고요. 듣겠습니다. 학생들이 뭘 요구하는지 듣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우리보다 우수한 대학 사례를 또 찾고 외국의 유수한 사례를 찾아서 우리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해서 학생들에게 최적의 이 시대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협의 2번 질문입니다. 네, 교수협의의 2번 질문입니다. 글로컬 캠퍼스는 최근 전임교원 충원율을 낮추기 위해 비정년 트랙 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충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과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교수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글로컬 캠퍼스의 교원 분포 일반 전임교원과 글로컬 전임교원의 비율이 대단히 좀 뭐랄까 적절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 글로컬 캠퍼스의 일반 전임교원 중에서 정교수의 비율이 26%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 많이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역피라미드식의 이런 교원의 분포 형태에 있어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정년 트랙을 계속적으로 충원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 섹터를 통해서 비정년 트랙을 대단히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바람에 실제로 이 비정년 트랙들은 비정년 교원들 간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또 정년 교원 트랙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글로컬에서 일반 전임 교원을 충원할 때에 글로컬의 비정년 트랙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일반 전임 교원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것이고요. 그래야 기왕에 뽑힌 비정년 트랙 교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의 또 하나의 조직 원리는 저는 먼저 좋은 사람을 뽑자입니다. 그리고 일단 뽑은 좋은 사람은 우리가 잘 갖고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조직 철학입니다. 글로컬 캠퍼스에 대해서도 또 교원 충원의 원칙에서도 이러한 저의 조직 철학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매진말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건국가족 여러분, 저는 내일모레는 우리 건국대학교와 맺은 인연이 40년이 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학의 꿈, 건학의 꿈이 있습니다. 글로컬 올해 개교 40주년입니다. 글로컬의 꿈이 있습니다. 병원이 80년대에 개원했습니다. 병원의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이 여러 건국가족이 이야기듯이 정말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건국의 꿈을 어떻게 건국의 힘으로 모아낼까라고 하는데 온 힘을 모아서 전력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150억 원 이상의 국가 연구비를 수주했습니다. 저는 23억의 발전기금과 연구비를 장학기금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7년에 중앙일보평가 철학과 1등을 만드는데 동료 교수들과 기여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우리 인문계열이 중앙일보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 덕택에 대통령상 교육부 장관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건국의 꿈을 실현하는 건국의 힘을 모아서 이제 실현하는 만나도록 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황탁 후보자님의 순서입니다. 먼저 교수협의회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수협의회 질문은 8번입니다. 8번.
네, 교수협의회 8번 질문입니다. 비정년 트랙 교수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처우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불공정 처우 및 인권 침해의 예를 들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교수협의 질문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정년 트랙 교수님들이 이제 일부 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정년 트랙이라는 말씀은 정년까지 보장되지 않고 계약 베이스로 이제 그 교육 활동을 교수로서 봉사하시다 보니까 계약이 연장되고 안 연장되는 부분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생존권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강압적으로 비정년 교수를 대한다든지 또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연구수준을 따와도 인센티브나 이런 데서는 제외된다든지 교수에서의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의무만 강요당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공약을 만들면서 그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썼던 것이 우리가 교수들 또는 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사이도 그렇고 비정년 교수도 그렇고 옴부스맨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민원을 받아들이고 그 민원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답을 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그게 즉각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나름대로 TF를 구성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정년 트랙이든 비정년 트랙이든 할 것 없이 교수든 학생이든 할 것 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정한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총학생의 질문은 7번입니다. 7번. 네, 총학생의 7번 질문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글로컬 캠퍼스별로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보자님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니 해도 대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사명은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죠, 다시 말해서. 물론 연구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 교육에서 저는 미래를 향한 창의적 인재를 우리가 양성하는 것이 우리 건국대학교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사회가 추구하는 원하는 인재상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도 그것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할 때 미래를 대비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포용과 배려를 하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어쩌면 지식보다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서울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죠.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많은 그 액세서빌리티라고 그러죠.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많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그 부분을 아직 전적으로 활용을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충주는 서울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이탈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주는 충주 나름대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든지 충주 글로컬 캠퍼스에 가지 않으면 이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매진말 차례입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 모르고 어제를 가지고 내일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하지만 어떤 분들은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되는 세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자, 이에 우리 대학이 변화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할 경우 시간이 겨를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학교 행정 바탕을 통해서 실수 없이 이거를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처음 건국대학교의 꿈을 지금 다 실현하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함께하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건국대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전영재 후보자님의 순서입니다. 중소기업 실현입니다. 네, 교수협의회 7번 질문입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의학 전문 대학원 운영 등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캠퍼스의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건국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속은 글로벌 캠퍼스나 건국대학의 얼굴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건국대학교의 병원인과 의료원 분야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학교의 위상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금 초기에는 힘이 들고 의료원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약속한 것처럼 의과대학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의과대학으로 전환했을 때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압박은 있지만 같이 극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국대학의 한 파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학교의 위상을 올려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의과대학이 저희 학교에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은 재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항상 얘기가 나오면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강구해서 만들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가 속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특성화와 자율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서 하나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고 의과대학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커나갈 것인가를 만들어줄 수 있게 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던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든지 이쪽에 모든 학생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해외 교수들도 다 같이 해서 제대로 된 그 재정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총학생의 2번 질문입니다. 네, 총학생의 2번 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총장상은 어떠하며 총장으로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인지와 그 능력을 갖추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총장상은 나서는 총장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산 올라갈 때 셰르파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도 모두를 이끌어주듯이 구성원들이 소통과 화합으로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신을 바탕으로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서 실제로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총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자신이 먼저 떳떳해야 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성원들 보고 따라오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총장이 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재정적으로나 또 기타 노력에서도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갖춰야 될 능력은 실제로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의 기본이 연구와 교육입니다. 교육은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그 연구는 미래 지식의 창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행정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물론 행정 지원에는 학생들은 불만이 없이 창의적인 학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피드백을 해서 구성원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게 총장의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장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매진말 차례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국대학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석사, 박사, 학부까지 다 나왔고 그 덕분에 삼성도 들어가서 8년 동안 팀장으로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건국대학의 꼭 총장이 모교 출신만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능력 있는 분이면 다 해도 건국대 출신, 기타 출신 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건국인이라는 하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은 4년을 다니는 거이지만 대학에 와서 재직하는 건 20년 이상을 다 교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모교이자 혜택 직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후보자들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보고 장점을 살려서 제가 총장이 됐을 때는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일하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용무 후보자님의 순서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이용무 후보자님은 1부 순서에 참여하지 못하여 질의응답 시작 전 1분간의 자기소개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준비가 되시면 자기소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21대 총장에 부보한 행정학과 이용무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이 있어서 오늘 공교롭게도 회의 시간과 일부 시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장이 된다면은 무엇보다도 저희 대학 재정 확대에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 발전기금 모금을 통한 재정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장이 되면 저의 대부분의 시간을, 상당한 시간을 기금 모금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재정을 확대해서 여러분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시키면서 나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학생의 3번 질문만 가겠습니다. 총학생의 3번 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은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방법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학생이 대학의 주인 중에 한 부분이고 또 대학의 학생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학생과의 소통은 무엇보다도 대학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제가 제시한 것보다는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일단 먼저 듣고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소통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밀히 학생들과 협의해서 가장 낫고 또 대학과 학생들을 위한 방법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협의회 9번 질문입니다. 네, 교수협의회 9번 질문입니다.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 중 본인이 총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채택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게 다른 후보자님들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정책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박성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 정책과 학교를 위한 정책과 매우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 테크노사이언스 파크라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제 공약 중에
테크노사이언스 컴플렉스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지향하는 부분은 그 목표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 기업은 당연히 이제 우리 학교에 어떤 갖고 있는 그 자립적 그 능력만으로는 학교가 발전할 수 없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럼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부든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제시되고 있는 정책은 기업 어떤 맞춤형 연구와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기업도 본인이 원하는 인재를 얻을 수 있고 연구를 수행해서 연구의 성과의 결과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연구 인력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학생들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늦은 말 차례입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여러 대학에서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폭넓게 교류했고 긴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책학회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행정학계를 이끌었고 정부와 국회의 여러 부처 정책 자문 활동을 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아주 긴밀한 정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 초대 국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건국대 국제화의 초석을 놓았고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센터장을 하면서 국제협력과 연구행정 분야에 누구보다도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저는 건국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교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2부의 마지막 차례입니다. 권종우 후보자님의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종우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학생의 9번 질문입니다. 네, 총학생의 9번 질문입니다. 지속적인 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발전을 바라본 사람으로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각 캠퍼스별 재정 안정화 전략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것은 굉장히 계획과 혁신이 필요한 중대한 기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대의 재정 상황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건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충주와 서울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또 재정을 확충할 것이냐를 보면 충주가 할 수 있는 재정 확충 방안과 서울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아다시피 우리 건국대학교 병원, 클래식 500 동물병원, 미래지식교육원 같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자산을 갖고 있지만 충주는 그런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발주하고 지원하는 그런 재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료하는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서울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대학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건대 병원을 축으로 클래식 500 그리고 동물병원 그리고 클래식 500을 베이스로 한 같은 클래식 800의 수도권 시니어타운을 하나의 축으로 보는 대학 기반 미래형
의료, 문화, 복합 시니어타운을 구축하는 방법이 한 방법일 수가 있고, 그거 지금 우리 학교는 기술 지주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 지주회사가 주로 하는 것은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사업화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기업을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번, 4번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교수의 대표님 4번 질문. 네, 교수협의회 4번 질문입니다. 코비드19로 1학기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 시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대학사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2학기에도 지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온라인 시험과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아까 지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으로서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서버와 공유하게 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학생 자신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 입사시험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의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도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이 캠퍼스 이종동을 구축하면서 구성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매지말 차례입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대학은 뉴노멀의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학의 성장을 위한 계획과 혁신을 추구해야 될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서울 소재 종합대학으로서 입지 조건과 접근성 그리고 중앙보, 평판보 등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대학 5위에 들 정도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의 대학 평가는 국내 15위, 아시아 10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평가된 대학을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나라에서 명문 사업으로 발돋하기 위해서 제가 총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대학 총장은 대학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구성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봉사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특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총 9명의 총장 후보자님에 대한 질의응답회 2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2부 순서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교수협의회 회장님께서 본 행사에 대한 폐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대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건국대학 제21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며 우리 대학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해야 할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질의응답회를 통해서 후보자님께서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어떤 정책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약속하셨습니다. 후에 9명의 후보자 중 1명의 후보자님께서는 총장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대학 구성원들과 한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총장, 학교만이 아닌 학생을 위한 총장으로 대학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총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회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순서를 매끄럽게 잘 진행해 주신 우리 김동혜
총학생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3시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여러 후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총학생회장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어렵게 얻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후보님들께서 우리 학교의 발전 방향, 우리 학교의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후보님들께 잘 전달해드리는 좋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 후보님들 중에서 한 분은 정말 총장이 되실 거고요. 총장이 되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발전의 비전 그리고 밝은 우리 건국대학교의 미래를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걸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됐고 구성원들에게 이제 내일 오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정말 긴 시간 참여해주신 우리 후보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총학생회에서 그리고 방송국에서 지금도 카메라를 이제 찍고 있는데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협의회도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고생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줌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